평범한 사람도 시대의 흐름을 잘 타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은 막연한 운이 아니라 분명한 조짐으로 찾아옵니다. 산업화 시대의 고속 성장, IMF와 부동산 붐, 인터넷 열풍. 우리 모두 그 시대를 몸소 겪어냈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기회를 잡았고 누군가는 그저 지나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역사 속 인물들과 실제 사례를 통해 부자가 되는 시점과 조짐,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가 놓치지 말아야 할 흐름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때 왜 저 사람이 부자가 됐는지 명확히 보이실 겁니다. 우선 산업혁명 시기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는 부를 창출한 대표적 시기로 평가됩니다. 이 시기는 증기기관, 철도, 석유 정제와 같은 기술 혁신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존 D. 록펠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19세기 석유 산업의 급성장을 기회로 삼아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하고 정유 사업을 통해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당시 석유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운송과 제조업에서 필수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록펠러는 이 점을 간파하고 효율적인 생산과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자를 압도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새로운 에너지원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규제가 미비한 초기 시장 환경에서 가능했습니다. 특히 1860년에서 1880년대는 석유 산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렀던 시기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진입한 것이 그의 부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신흥산업의 초기 단계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산업혁명은 자본 투자와 대규모 생산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는 부를 축적하려는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록펠러의 성공은 단순히 석유라는 자원을 활용한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쟁자들을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전략을 통해 시장을 통합했고 이는 현대의 인수합병 전략과 유사합니다. 당시 석유 산업은 규제가 거의 없는 상태였기에 록펠러는 가격 경쟁과 유통망 통제를 통해 독점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와 플랫폼을 활용해 시장을 장악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초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통해 경쟁자를 제거하고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록펠러의 사례는 시장 초기의 혼란을 기회로 삼아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자선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했는데 이는 현대 부호들이 재단 설립이나 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로 명성을 관리하는 방식과 연결됩니다. 그의 자선 활동은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점으로 인한 비판을 완화하는 전략적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빌 게이츠 재단이나 워런 버핏의 기부 서약과 같은 활동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의 조짐은 기술 혁신과 규제 완화로 인한 초기 시장의 기회였으며 이를 활용한 이들이 부의 집중을 이루었습니다. 록펠러의 경영 철학을 심층 분석하면 그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수직적 통합을 통해 원유 채취에서 정제, 유통까지 모든 단계를 통제했으며 이는 현대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과 일치합니다. 록펠러의 성공에는 당시의 정치적 환경도 기여했는데 미국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은 기업가들에게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규제 완화 논쟁과 연결되며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 독점에 대한 규제를 피해가는 사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부는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도 크며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지역의 산업화를 촉진한 점은 지역 발전의 모범 사례로 평가됩니다. 록펠러는 또한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며 석유 정제 과정에서 부산물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순환 경제 개념과 유사하며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의 경제적 변화는
노동자 계층의 형성과 도시화를 동반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록펠러와 같은 부호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자선 활동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려 했고, 이는 현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2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부상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시기를 살펴보면 금융 시스템의 발전과 글로벌 무역의 확장이 부의 축적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 인물은 J.P. 모건입니다. 그는 철도, 전기, 철강 산업의 성장과 금융 시스템의 필요성을 기회로 삼아 은행업과 기업 합병을 주도했습니다. 모건은 철도와 철강 회사를 통합하여 산업 재편을 이끌었고,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의 결합, 그리고 주식 시장의 성장이라는 조짐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880년에서 1910년대는 금융 자본주의가 본격화된 시기로, 모건은 이 시기를 활용하여 금융과 산업의 연결고리를 장악했습니다. 이 시기는 주식회사 제도와 은행 시스템의 발전, 글로벌 무역과 자본 이동의 증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철도, 전신으로 인한 자본 수요가 두드러졌습니다. 모건의 사례는 산업과 금융의 융합이 부의 집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는 자본과 인맥을 활용하여 사업을 확장했고, 이는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모건의 성공은 금융의 전략적 활용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단순히 자금을 대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구조를 재편하며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현대의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털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의 네트워크는 정치인, 기업가, 은행가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보를 선점했으며, 이는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이 투자자와 협력하는 현대적 네트워킹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1907년 공황에서 정부와 협력하여 시장을 안정화한 그의 역할은 현대 중앙은행의 위기 관리와 유사합니다. 모건의 사례는 자본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의 축적에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금융위기에서 정부와 협력하여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고, 이는 그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현대 금융기관들이 위기 관리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유사한 맥락을 가집니다. 모건의 금융 전략을 심층 분석하면 그는 철도 산업의 과잉 경쟁을 통합하여 안정성을 확보한 점이 두드러집니다. 철도 회사의 파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여러 회사를 합병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였고, 이는 현대의 기업 구조 조정 사례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항공산업 합병은 비용 절감을 위해 유사한 전략을 취했습니다. 모건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인맥을 넘어 정보와 영향력을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이는 현대의 로비 활동이나 정치적 로비스트 역할과 연결됩니다. 그의 부는 또한 문화적 영향력을 미쳤는데, 모건 도서관의 설립은 예술과 학문에 대한 그의 기여를 보여줍니다. 이는 현대 부호들이 박물관 후원이나 문화예술 지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례와 유사합니다. 또한 모건은 금융 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했으며, 이는 현대의 신용평가 시스템이나 금융 규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의 활동은 금융 자본주의의 초기 형태를 형성했으며, 이는 현대의 글로벌 금융 시장 구조와 연결됩니다.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의 정보 기술 혁명은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편화로 디지털 경제가 형성된 시기입니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이 시기의 선구자로,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MS-DOS, 윈도우로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으며, 잡스는 애플을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1970년에서 1990년대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의 초기 상용화 단계에서 이들의 성공은 컴퓨터 소형화, 네트워크 기술 발전, 디지털 경제 태동이라는 조짐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역시 아마존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혁신하고 AWS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개척하며 1990년에서 2000년대의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이 시기의 성공은 소비자 행동 변화와 기술적 혁신의 결합에서 비롯됩니다. 게이츠는 IBM과의 파트너십으로 MS-DOS를 표준화하며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했고, 잡스는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을 중시해 애플을 브랜드로 승화시켰습니다. 베이조스는 고객 중심 철학으로 아마존을 성장시키며 데이터 분석과 개인화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이나 스포티파이의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와 유사합니다. 벤처 캐피털의 역할도 두드러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은 초기 자본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의 조짐은 기술 플랫폼의 확장성과 네트워크 효과, 소비자 중심 혁신이 부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이들의 경영 방식을 심층 분석하면 게이츠는 기술 표준화와 시장 독점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했으며, 이는 현대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시장 지배와 유사합니다. 잡스는 혁신적 디자인과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이는 애플의 아이폰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베이조스는 장기적 관점의 투자와 고객 충성도를 중시했으며, 이는 아마존 프라임의 성장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기술뿐 아니라 시장 예측과 소비자 심리를 이해한 점에서 공통점을 보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는데, 기술부의 집중은 1990년대 후반 닷컴 붐과 버블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테크 기업들이 독점에 대한 반발을 받는 맥락과 연결됩니다. 정보기술 혁명은 또한 글로벌 경제의 구조를 변화시켰으며, 이는 현대의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경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공유 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으며, 이는 정보기술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의 결과입니다. 이 시기의 부호들은 기술 혁신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게이츠의 글로벌 건강 이니셔티브나 잡스의 환경 친화적 제품 설계는 현대 기업의 지속 가능성 전략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말에서 21세기에 이르러 신흥시장의 부상은 글로벌화와 경제 성장으로 새로운 기회를 열었습니다. 무케시 암바니는 인도의 경제 자유화와 모바일 데이터 시장 성장을 기회로 삼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로 석유화학과 통신, 지오 산업을 장악했습니다. 지오의 저가 데이터 전략은 2000년에서 2010년대 인도 디지털 경제 태동기에 중산층의 접근성을 높였고, 이는 신흥시장의 중산층 확대와 모바일 기술 보급이라는 조짐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의 엠페사처럼 저비용 전략으로 시장을 장악한 사례와 유사합니다. 암바니의 성공은 신흥시장의 인구 통계학적, 기술적 변화를 활용한 결과입니다. 인도의 중산층 증가와 모바일 보급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마련했고, 그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모바일 결제나 핀테크가 성장하는 현대적 트렌드와 연결됩니다. 그의 사례는 대규모 인구 기반 시장의 잠재력과 저비용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암바니의 전략을 심층 분석하면 그는 인도의 낮은 인터넷 보급률을 기회로 삼아 저가 데이터로 시장을 장악했고, 이는 현대의 아프리카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지역 내 경쟁 심화와 규제 강화라는 도전을 동반했으며, 이는 신흥시장의 특성상 정치적 안정성과 인프라 발전이 필수임을 시사합니다. 암바니는 또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교육과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이는 현대의 신흥시장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사례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에듀테크 스타트업 바이주스는 저비용 온라인 교육으로 시장을 장악했으며,
이는 안바니의 디지털 접근성 전략과 유사한 맥락을 가집니다. 신흥시장은 또한 문화적 다양성과 소비자 행동의 차이로 인해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이며,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2020년대는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블록체인, 우주 산업이 부의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시기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전기차, 스페이스X, 우주, 뉴럴링크, 인공지능,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으로 다방면에서 시장을 개척하며 2010년에서 2020년대 신기술 초기 상용화 단계를 활용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상용화, 민간 우주 산업 성장이라는 조짐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헬스케어, 금융, 교육을 재편하고, 재생에너지가 탄소 중립을 이끌며, 블록체인이 디파이와 NFT로 혁신을 가져오고, 우주 산업이 자원 채굴과 인터넷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스크의 다각화된 접근은 기술 융합과 위험 감수의 결과입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기술로,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으로, 스타링크는 글로벌 연결성으로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헬스케어 진단, 재생에너지의 스마트 그리드, 블록체인의 공급망 투명성, 우주 산업의 위성 기술과 유사한 기회를 열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디지털 인프라 확장도 부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혁신 전략을 심층 분석하면 그는 기존 산업의 틀을 깨는 도전적 태도를 보였고, 이는 높은 위험을 감수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는 초기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재사용 로켓 기술로 비용을 절감하며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이는 현대 창업자들이 초기 실패를 극복하고 장기적 비전을 추구하는 사례와 유사합니다. 머스크는 또한 지속 가능성을 중시했으며, 테슬라의 전기차와 태양광 에너지는 기후 변화 대응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재생에너지 스타트업들이 탄소 중립 목표를 추구하는 맥락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 기술은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스크의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글로벌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신흥시장의 디지털 경제 발전과 유사한 맥락을 가집니다. 현대의 기술 융합은 또한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인공지능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나 우주 산업의 자원 채굴 규제는 미래의 부의 창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의 축적에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필수적입니다. 위험 감수 능력은 록펠러, 모건, 머스크가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성공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머스크는 테슬라에 개인 자산을 투자하며 파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력은 게이츠의 소프트웨어 혁신, 베이조스의 클라우드 확장에서 드러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모건의 정치적 연계, 현대 테크 기업가의 실리콘밸리 협력에서 중요성을 보입니다. 문화적 요인으로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부의 창출을 촉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본주의 문화는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들을 지원하며 록펠러와 게이츠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심층 분석을 위해 심리적 요인을 더 깊이 살펴보면 성공한 부호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강한 내면적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창업자들이 초기 실패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태도와 유사합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교육과 인프라의 역할이 크며, 산업혁명 시기에 철도 건설이나 현대의 인터넷 보급은 부의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적 요인으로는 혁신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며, 이는 현대의 실리콘밸리 문화와 연결됩니다. 현대 부를 축적하려면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재생에너지 투자, 블록체인, 금융 혁신, 우주 산업 진입, 신흥시장 활용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의료 진단, 제조 로봇으로 재생에너지는 배터리 기술로, 블록체인은 디파이로 우주산업은 위성으로 신흥시장은 핀테크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초기 시장 진입,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지속 가능성 중심의 모델이 성공 요인입니다. 세부 전략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 재생에너지 인프라 개발, 블록체인 플랫폼의 글로벌 확장, 우주 기술 특허 취득, 신흥시장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포함됩니다. 심층 분석을 위해 각 전략을 더 구체화하면 인공지능의 경우 헬스케어 분야에서 의료 영상 분석과 질병 예측 모델 개발이 유망하며 이는 현대의 딥마인드와 같은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유사합니다. 재생에너지에서는 수소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현대의 유럽 그린딜 정책과 연결됩니다. 블록체인은 금융뿐 아니라 공급망 관리와 의료 기록 시스템에서도 혁신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현대의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프로젝트와 유사합니다. 우주 산업에서는 자원 채굴과 위성 기술이 장기적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유사한 맥락을 가집니다. 신흥시장에서는 모바일 결제와 에듀테크가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며 이는 인도의 바이주스와 아프리카의 엠페사 사례와 연결됩니다. 부의 축적은 사회적 영향을 미칩니다. 록펠러, 게이츠는 산업 재편과 자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켰으나 독점은 반독점법을 불러왔습니다. 현대 구글, 아마존도 유사한 비판에 직면하며 부의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자선, 공공투자, 정책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성은 현대 부의 핵심으로 재생에너지와 탄소 중립 목표는 장기적 부를 보장합니다. 심층 분석을 위해 사회적 영향을 더 깊이 살펴보면 부의 집중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이는 현대의 소득 격차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상위 1%가 전체 부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현상은 산업혁명 시기의 금권 시대와 유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호들은 자선을 통해 재분배를 시도했으며 이는 현대의 기빙 플래지와 같은 이니셔티브로 이어집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은 단순한 환경적 목표를 넘어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현대의 기업들이 지속 가능 경영을 중시하는 이유와 연결됩니다. 미래의 부의 축적은 기술 융합과 글로벌 트렌드에 의해 주도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헬스케어, 금융, 교육, 제조업을 재편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 로봇은 제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주행차는 운송산업을 혁신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는 탄소 중립 목표로 인해 필수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배터리 저장, 수소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는 높은 투자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금융, 공급망, 의료 등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우주산업은 자원 채굴, 위성 기술, 우주 관광 등으로 새로운 경제 영역을 열 것입니다. 신흥시장은 모바일 기술과 디지털 인프라의 확장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를 활용하려면 초기 시장에 진입하고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장기 전략으로는 기술 특허 취득,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지역 맞춤형 혁신이 포함됩니다. 심층 분석을 위해 미래 전망을 더 구체화하면 인공지능은 개인화된 교육 시스템과 금융 리스크 관리에서도 혁신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현대의 에듀테크와 핀테크 트렌드와 연결됩니다. 재생에너지에서는 수소 경제가 화석 연료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현대의 수소 연료 전지 기술 개발과 유사합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신원 인증과 투표 시스템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현대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 투표 시스템과 연결됩니다. 우주산업은 달과 화성 탐사의 상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스페이스X의 화성 이주 계획과 유사합니다.
신흥시장에서는 디지털 교육과 헬스케어의 확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현대의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전환 트렌드와 연결됩니다. 부의 조짐은 새로운 기술, 시장, 사회 변화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역사적 사례에서 보듯 록펠러는 석유, 게이츠는 소프트웨어, 머스크는 전기차와 우주 산업의 초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2020년대의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블록체인, 우주 산업이 유사한 기회를 제공하며 시기포착 혁신 확장성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